달러 패권을 견제하려는 맥락 속에서 보는 거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경제의 동향을 보시면, 제가 지금 암호 경제라고 말씀드릴 때 뭐 여러 가지 단면이 있겠지만 주로는 암호 자산과 관련된 경제 동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암호 자산 버블은 좀 완화되는데 거래량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거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암호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이 최근에 두드러진 경향은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 기관들이 여기 들어가서 돈 넣었다가 불려갖고 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충분히 그 정도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시장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기반의 대출 금융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암호화폐를 정말로 대출의 용도로 사용해서 암호화폐로 대출해 줄게, 이런 것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요한 그 암호화폐 분야의 중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뭐 숫자는 보시면 아직은 보잘것없죠. 사실은 전 세계의 금융 자산의 300트릴리언이 좀 넘는데 그 중에 75% 정도가 론앤본드, 그러니까 누군가 이자를 내는 자산들이고, 또 25% 정도가 스탁 계열의 자산들인데, 그거 비교해보면 뭐 아주 미미한 금액이지만 저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이 있고 성장 가능한 모티브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작은 단초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이 이제 STO, 그 토큰화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이 관점이 이제 아까 대통령께서 표현해 주신, 사실은 기존의 국가들은 블록체인을 어떻게 쓰고 싶냐면 인터넷 경제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기본 시스템은 손대지 않고 좀 더 효율화시키고 좀 그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수단으로 도구로서 쓰고 싶은 관점, 사실 도구로서 쓰고 싶은 관점에서 보면 왜 혁명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어쨌든 도구로서 쓰려고 했을 때 뭔가 의미가 있을 만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 혹은 어떤 뭐 채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또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블록체인을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러니까 그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관점에서 보면 좀 중립지대의 개념으로 봅니다. 어떤 이해 당사자도 완전하게 지배하지 못하는 중립지대.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 관점에서는 거긴 탈중화가 된 거버넌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지배. 이렇게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른 거죠. 중립지대하고 탈중화된 거버넌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지대, 이게 비슷하지 않나?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중립지대는 아무도 거긴 살지 않는데 거기서 어떤 룰만 세팅한 거고요. 탈중화된 거버넌스의 지대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살고 있고 거기에 자기가 기준 장부가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금융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발행, 투자, 커스터디 뭐 이런 영역들을 다 금융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당장 뭐 저희 회사만 해도 또 KB은행하고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라고 하는 뭐 아주 미래 차세대 암호 기술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영역들에 금융회사들이 다양하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기업들과는 뭐 규모 측면에서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사실은 진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암호 경제에 대해서 다들 의문시하는 분이 저게 펀더멘털이 있기는 한 건가? 네. 비트코인 저거 튤립 버블하고 다른 게 뭐야? 라고 하는 전형적인 시각이 있죠. 이제
펀더멘털이 있기는 한 거냐? 뭐 기껏해야 비트코인 송금 정도의 펑션 정도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걸 인정한다고 해도 그 영역에 지금 통제가 없어서 통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위험성이고 그거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저거 부작용 통제하는 메커니즘 들어가고 나면 그냥 사실상 비트코인이 효율성을 보여주는 영역처럼 보이는 영역도 사실 의미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있고요. 또 그 많은 암호화폐 뭐 수천 개 있다고 하는데 무슨 유용한 애플리케이션 하나라도 보여준 게 있냐? 만약에 그 정도의 돈을 기존의 전통적인 분야에 투자했으면 그보다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내지 않았겠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도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암호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색깔이 다른 얘기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에 놓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족보가 다른 놈 여럿이 암호 경제라고 하는 틀로 또 모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이제 그 앞선 발표에서 또 이 본 행사의 제목에도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블록체인을 분산 원장으로 보는 시각은 전형적으로 이걸 도구로 보는 데이터베이스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걸 분산 원장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원장을 들고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근데 이게 분산 원장이긴 한데 비트코인의 이 장부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이제 회계학적으로 보면 어떤 종류의 장부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계학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장부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장부입니다. 즉 현대적인 거래를 담을 수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장부가 아니라는 거고요.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서 흔히 다루는 아까 반다이라고 하셨는데 반다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받을 돈이라는 개념을 블록체인에 써놓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비트코인 장부에서는 받을 돈이라는 개념이 없는 장부입니다. 현금주의 장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소스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현금주의 장부라고 하는 그 장부의 특성에서 나온다 합니다. 이 발생주의 장부가 아까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신용통화를 창출하는 주범이거든요. 받을 돈 적고 줄 돈 적어서 신용 창출되는 장부상에서 창출되는 돈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없습니다. 받을 돈이라는 개념이 없고 현금주의 장부만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팀장께서 소개했던 사례들은 사실은 블록체인 위에서 완전하게 인포스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블록체인 바깥에 그 거래들을 인포스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고 블록체인은 함께 볼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사용되는 것에 비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들은 그 안에서 인포스까지 가능한 그런 이코노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스템의 이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사회기술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이런 뷰를 보는 거고 여기서 제가 사회기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같은 것들도 다 암호 경제에서는 그 비트코인 계열의 암호 경제에서는 다 블록체인 상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겠다. 다른 오프체인의 합의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밑에 국가경제나 국제경제 시스템이 없이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이 위에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회경제 시스템은
더 이상 국가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 질서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사회주의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암호경제 시스템의 이해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제가 문과와 유시민 씨가 그래요. 문송합니다. 문과분들을 종종 뵙게 되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갖고 다니는 기술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 암호경제는 블록체인으로만 구현 가능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을 갖는 기술 시스템이 되는데 일단 왼쪽에 나타난 내용이 뭐냐면 중앙화된 오프라인 컴퓨팅입니다. 저게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써니나 이런 회사들이 등장하게 된 초창기의 컴퓨팅 아키텍처고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이게 온라인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완전히 밑에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뭐 클라우드니 빅데이터니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저때 왕창 등장했고 그 최초의 출발점을 한 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루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그걸로 하려고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컴퓨팅 아키텍처는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뭐 얼떨결에 새로운 컴퓨팅 아키텍처를 만들어내고 그거의 가능성을 본 후속 회사들이 그 분야를 쭉 발전시켜내면서 현재의 모습과 같은. 근데 저 컴퓨팅 아키텍처의 특징은 뭐냐면 중앙화된 주체가 데이터를 다 먹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실 사람들을 가두고 그 이코노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또 중앙화된 시스템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룰을 따라야 되고 그 시스템 공급자가 룰을 인포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팅적으로 이 관점에서 보면 탈중앙화된 온라인 컴퓨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암호경제에서 가능성을 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 온라인이 중요한데 온라인은 글로벌한 스케일로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고 탈중앙화는 어떤 중앙화된 주체에 의해서 완전하게 룰을 세팅이 되고 룰이 인폴스되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정말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이코노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탈중앙화 온라인이 중요합니다. 저기에 지금 한 1%쯤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 그 최초의 레퍼런스를 만들어냈을 때 여기에 ICO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기에 많은 기술과 인력과 자원들이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고 한번 버블이 팡 꺼진 상태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제공했는데 탈중화된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컴퓨팅 아키텍처를 만들어낸다면 그 위에서 온라인의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혁명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치 메커니즘 측면에서 보면 암호경제 인프라, 즉 자산 화폐, 금융시장, 가치이동, 룰과 룰을 인폴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 위에 담고 그 블록체인이 작동하는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해서 가치 생성에 기여하는 컨트리뷰터들을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 최종 컨슈머까지 그 가치를 전달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중간에 다양한 그 암호경제적인 메커니즘들, 그게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기여자들이 기여한 내용을 밸류를 캡처해가지고 토큰화하고요. 그 토큰을 인센티브로 기여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발행된 토큰들이 움직이면서 밸류를 컨슈밍하는 액터가 그 토큰을 이용해가지고 밸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중간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가치의 생성부터 소비까지가 완전한 온체인상에서 이루어지고 그거에 룰에 대한 인포스까지 완전하게 온체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경제 시스템을 꿈꾸고 있는
그래서 가치는 이 위에서 온체인상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온체인상에서만 이루어져? 오프체인하고도 연결돼야 되지 않나요? 오프체인하고 연결하려고 하는 걸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면 내가 여기에 살겠어. 여기에 살려고 하는데 여기에 물이 부족해. 여기에 연료가 부족해. 이런 관점하고 뭐 중립지대를 놓고 너 물 많으니까 여기서 교환하자. 너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 중립지대에서 교환하자. 이런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팅 아키텍처를 위해서 작동한 스마트 계약으로 이것들을 구현 가능하다고 보는 화폐 시스템 뷰에서 보면 앞서서도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전자화된 본원 통화와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통제되는 암호화폐 시스템 이거를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앞서서도 본원 통화랑 사적 계약이나 금융 서비스가 결합되면 신용 통화 창출되듯이 현대화폐의 기능성을 전자화된 본원 통화와 스마트 계약하고 결합시켜가지고 현대화폐의 기능성들을 상당히 많이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현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스마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통화는 그 발생주의 복식후기 장부에서만 창출 가능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현금주의 단식후기 장부이기 때문에 신용 창출이 안 됩니다. 그런 한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유에서 현재 아직 암호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론적 기술적 도구가 미비한데 느리고 비싼 탈중앙 컴퓨팅 상태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한 트랜잭션이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은 다 공개되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다 노출되죠. 그 안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사용자가 관리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막 암호화폐 지갑 하나 만들려고 하면 시험도 봐야 됩니다. 중간에 몇 번째 단어 뭐였니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폐 지갑 세팅해 보신 분 있으시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부담을 근데 전통적인 그 자유주의자의 교훈은 자기 권리를 누리려면 그만한 책임을 자기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대중화되는 데는 저런 큰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고 또 아직까지는 중앙화된 서비스들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암호경제를 설계하는 기술이 아주 미성숙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 직업은 사실 크립토 이코노미스트인데 바로 저 역할을 하거든요. 설계하는 그 암호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어떤 가치를 생산해갖고 어떤 그 가치가 소비되는 데까지 적합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토큰의 구조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양적인 통제를 어떻게 해야만 이 암호경제가 유지될 수 있을 거냐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걸 이제 양적으로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여전히 설계 기술이 미성숙한 상태고요. 그 다음은 법정화폐 기반 경제 시스템하고 갈등이 아직 심각하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AML 관련된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투자자 보호 장치의 법률 관할권 이런 것들이 다 묶여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잘 있게 되면 어떻게 될 거니? 잘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 앞으로 잘 돌아가게 될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게 잘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기술적 태동기는 사실 한 2017년 정도까지를 태동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그 안에 스마트 컨트랙을 할 수 있는 이더링 같은 것들도 탄생을 하고 ICO가 버블도 만들고 관심을 왕창 끌어왔었죠. 그래서 블록체인 컴퓨팅을 이용한 화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준 단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이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블록체인 컴퓨팅의 성능이 개선되고 암호 자산의 시장이 형성되고 초급가 기업들도 암호경제에 진입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이 쉬워지고
또 금융기관들도 아무 가상시장에 진입하면서 이 블록체인 컴퓨팅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IT 서비스들이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유저들이 준비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는 사실은 비트코인이 가장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은 달러가 지금 결제의 최종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달러와는 독립적인 결제 최종성을 제공하는 결제망의 확립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면 완전하게 기존의 국제 경제 시스템하고는 독립적인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실물자산의 암호자산하고 이때 빠르게 전개될 거로 생각하고 암호경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에 대한 국제적 합의도 이 시기쯤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경제 네이티브의 기업들이 비즈니스 엔터티들이겠죠. 주로는 또 물론 뭐 개인들도 난 비트코인만 갖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네이티브들이 등장할 거고 프로토콜화된 암호경제 간의 결제 네트워크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암호경제 네이티브의 시기 이때는 이미 이 중립지대로서의 암호경제가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암호경제. 그래서 암호경제의 미래가 뭐냐? 기존의 이제 법정화폐와 국제 법체계, 국내 법체계 이런 것들과 현재 암호경제 인프라 위에 이제 이런 프로토콜들이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정치 프로토콜들도 그 저 위에 올라가고, 뭐 금융 프로토콜, 미디어 프로토콜, 뭐 커머스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서 완전하게 글로벌하게 프로토콜화된 사회에 각국 어떤 법률에 의존할 것이냐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프로토콜 기반으로 난 리걸 엔터티를 설립할 거야 라고 하는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저는 지금은 영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미래에는 우리가 서포트한 프로토콜은 뭐뭐뭐다. 이 프로토콜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하고 나는 거래하겠다. 라고 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진화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